자, 지금 3월인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쭉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반기부터 어떤 뭐랄까요? 바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주요 변수나 정책들이 있다라고 보면 각자 뭐 그 취재하는 과정 안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또 실무적으로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 변수나 뭐 정책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인천 쪽은 특히 좀 많이 특히 송도 쪽 이쪽을 보면 미추홀 뭐 이쪽 보면 상당히 그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이 가격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분양을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상당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리 기조가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더 떨어질 거야라는 그 매수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물량세까지 같이 가세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차갑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 분양세가 받고 또 한켠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 40 세대는 계속 오르는 거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슬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돈을 계속 자금을 모으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포인트가 있으실 거여서 그래서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집을 구매하신 분도 꽤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것을 반증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조도 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변수 보면은 뭐 인천 얘기했을 때 그 공급량에 대한 뭐 걱정도 하고 또 여전히 뭐 체감하는 사람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그 금리적인 부분 또 심리가 최근 들어서 뭐 반등한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여전히 반등했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해도 이런 완화되는 기조 안에서는 하반기에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입장에서는 변수 또 뭐 기자님께서는 정책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어떤 뭐 정책적인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가장 좀 큰 영향을 네.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수준도 수준인데요. 금리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라고 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오를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어떻게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뭐 0.5%포인트, 1%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게 언제 나한테 이렇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네, 한 달에 내 생활비는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을 샀다가 정말 뭐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이제 컸던 그런 시장이었고 가격마저도 높았으니까요. 그러면 기대했던 가격보다도 뭐 언제 조금 더 떨어지겠지, 조금 더 떨어지겠지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라고 하는 것이 안정화가 되면 시장 내에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조금 그래도 살아나고 그리고 금매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뭐 정책적인 부분도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정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나왔던 그 정부에서 언급했던 정책들 중에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시행을 하려면 뭐 정부 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우리가 발표한 거는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공급 측면인데요. 공급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270만 호 가량의 이제 5년간 인허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 사실은 그 당시 계획이 한창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인식이 지금과는 사뭇 좀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270만 호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의 이런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공급량이 굉장히 앞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인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공급 물량 다음에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시장에 사실 지난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공급 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전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다라고 하는 현장 인식에서 출발을 했던 정책들이다 보니까 공급은 조금 줄여나갈 거다. 특히 이제 뭐 공공택지의 이런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좀 중단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언급들을 하면서 공급이 약간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사실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270만 호 공급 계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총량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수지에 담아놓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류에 얼마나 이제 밀물이 들어오느냐, 썰물이 빠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댐의 수량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 말씀을 주셨네요. 공급에 대한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죠. 뭐 무조건 그냥 뭐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 또 최근 들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어떤 공급의 질도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금리에 대한 이런 변수도 주요 변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